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통신과 정보 보호이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123쪽에 있는 매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 접근이라는 그 용어가 하나 넣었죠. 접근하는 방식이 좋고요. 어디에? 매체에. 무슨 매체? 전송할 수 있는 매체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죠. 자, 일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통신 회선을 쓰고 싶어요.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근데 딱 갔더니 다른 누가 이미 독점해서 쓰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A 하고 그냥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전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통신 회선을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그 회선에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매체 접근 방식이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교재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볼까요? 자, 랜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하나의 통신 회선을 공유해서 쓰고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전송 매체에 이제 접속을 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데이터에 충돌이 발생을 해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회선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어떠세요?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보낼 것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 회선을 누군가 쓰고 있다 그거죠. 그럴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때 제어하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이, 이러한 장치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을 뭐라 그러느냐? 매체 접근 방식이다 라고 한다 그거죠. 이 전송 매체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다 라는 거죠. 왜 이걸 만들었느냐?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같이 쓰려고 하는 그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매체 접근 방식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가 있을까? 자, CSMA CD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CSMA CD 방식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전송 매체가 있고요. 자, A라는 컴퓨터가 있고요.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 D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자, A가 전송할 게 있어가지고 그 전송할 데이터를 들고 여기에 딱 가봤는데 D가 쓰고 있네요. 이미 쓰고 있어요. D가. 그럼 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자,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송신을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하게 돼요. D가 다 쓸 때까지 이게 통신 회선이 비어 있을 때까지 얘는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창문 너머로 이렇게 비었나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비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충돌이 발생이 되면 어쩐다? 송신을 잠시 중단하고 대기한 다음에 재전송하는 방식. 이게 바로 무슨 방식? CSMA CD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더넷에서 채택했다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이제 노드가 이게 한 10개, 20개 된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조금 기다렸다가 보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노드가 이제 막 10,000개 넘어가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선은 혼자만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떠세요? 너무 많은 노드들이, 너무 많은 컴퓨터들이 어떠세요? 대기를 하게 되죠. 대기를 하게 되면 내 순서 기다리기까지 어떠세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규모에서는 부적합하고 작은 규모에서는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렌의 구축의 형태가 이더넷이라는 구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렌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 이더넷에서 채택한 제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냐면 IEEE 802.3 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이런 거죠. 뭐 법항 몇 조 몇 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써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법 얘기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방식입니다. CSMA CD 방식은 IEEE 802.3에서 IEEE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802.3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 이게 한번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친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방식은 토큰 버스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얘네들한테 토큰을 줘요. 이렇게 토큰을 줘가지고 이 토큰을 부여받은 거, 토큰을 부여받은 컴퓨터들만 이 통신 매체를 쓸 수 있는 방식이 돼요. 토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엄청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교통카드를 대죠. 우리가 엄청 어렸을 때는 버스를 탈 때 토큰을 내고 탔어요. 예? 그죠? 10원짜리보다 더 작은 한 지금의 10원짜리 정도의 크기로 이런 토큰을 현금을 내고 구매를 한 다음에 이 토큰을 버스에다 통 놓고 나서 버스를 탔어요.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네, 그게 바로 토큰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내가 이 통신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게 토큰이에요. 그래서 토큰을 가진 자만 전송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가변 길이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그랬고요. 이 가변 길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 길이면 구축하기가 훨씬 쉽죠.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가변 길이 하면 일단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비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고, 평균을 따져봤을 때 대기 시간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규정은 IEEE 802.4 프로토콜 표준에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토큰 버스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토큰 링 방식이 있어요. 토큰 링. 자, 링 형태는 어떠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IEEE 802.5 프로토콜 표준에 근거하고 있고, 링형의 네트워크에서 각 컴퓨터를 순환하는 토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을 다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토큰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노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가 있죠. 자, 토큰 건네주는 거 얘한테. 자, 너 전송 매체 써. 끝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 토큰을 건네줘서 너 전송 매체 써. 끝나면 또 얘한테 토큰 딱 건네줘서 너 이거 써.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모든 컴퓨터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줄 수가 있다 그죠. 네, 공평하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좀 더 안정적인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시스템이 복잡하고요. 하드웨어 가격이 고가이고 토큰의 운영 관리가 복잡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MA CA예요. 네. 자, 여기 끝글자가 이제 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어요? CSMA CD 방식이 있었고, 얘는 CSMA CA 방식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사용되는 방식이냐면 무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죠. 무선 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CSMA CD와는 다르게 케이블의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 경우에도 충돌을 대비해서 확인을 위한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으면 얘가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여기에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통신 이 선로가 비어 있는지, 회선이 비어 있는지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비어 있으면 그때 다시 가가지고 진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리 내보내는 방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회선을. 네. 네,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데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그 회선이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가짜 신호를 얘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선이 비어 있으면 그때 충돌 없이 전송을 하려고 그때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CSMACA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특징적인 것은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거구나. 전송이 없어도 감시를 하는 거죠. 네, 회선이 비어 있는지 확인을 위한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회선이 비어 있을 때 그때 데이터를 내보내니까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죠. 충돌 없이 전송하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체 접근 방식 4가지가 있었죠. CSMA CD 방식, 토큰 버스, 토큰 리, CSMA CA 방식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특징적인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 2가지에 대한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밴드 방식이 있고요. 또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는데 베이스밴드는 뭐냐면 디지털 신호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방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매체 접근 방식 중에서 CSMA CD 방식 또는 토큰 링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이렇게 1대1로 회선을 그냥 A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베이스밴드 방식이다라는 건데요. 그것에 비해서 브로드밴드 방식은 뭐냐면 이 하나의 케이블에 하나의 케이블에 여러 개의 통신 채널을 전송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TV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쏴주죠. 네, 그런 게 이제 다 이렇게 풀어서 통신을 해주는 방식이 브로드밴드 방식이 돼요. 특징적인 것은 자, 이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 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서 전송하는 방식. 네.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에 여러 통신 채널을 형성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직접 이렇게 하나로 전송하는 방식 차이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화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 중에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TV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TV가 뭐였어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라디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했죠.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형태에서는 토큰 버스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런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브로드밴드. 네, 이걸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하나의 회선에다가 여러 통신 채널을 형성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 케이블 TV, 브로드밴드 방식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랜 구축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랜을 구축을 할 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본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본체 속에 랜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랜 카드, 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체 속에 꽂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보드를 보면은 보드 여기 꽂힌 데가 있고 여기 바깥에 이제 구멍이 딸려져 있죠. 여기다가 그 랜 카드를 꽂게 되고 여기 회색 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허브와 연결이 되겠죠. 네, 허브와 연결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본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런데 일단 랜카드가 이제 용어를 보면 돼요. NIC가 뭘까? 랜카드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가 있다 그거죠. 네, 허브는 뭐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컴퓨터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OSI 7계층 중에서 무슨 계층에서 허브를 사용을 했었죠? 네, 최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에서 썼었죠. 그래서 허브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컴퓨터들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네, 얘네들을 이렇게 허브라는 것으로서 연결을 한다. 그죠? 그래서 바깥의 세상인 인터넷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허브는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허브는 자, 여기서 접속자가 많으면요, 인터넷의 속도를 이렇게 와서 다 나눠 가져요. 그래서 5대의 컴퓨터가 접속을 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경우와 100명의 사용자들이 쓰는 컴퓨터들이 접속을 했을 때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예,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이 속도, 선 하나로 나가잖아요. 이 선에 딸린 속도를 얘네들의 컴퓨터가 다 나눠 갖게 돼요. 그를 우리는 더미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역폭을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 좀 하지 말고 이 속도를 나눠 갖지 않은 허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바로 뭐요? 스위칭 허브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허브는 더미 허브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허브는 여기 있는 속도를 나눠 갖지 않고 이 속도 그대로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얘도 그대로 속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제 차이점이 있겠죠? 네, 두 개를 구분해 주면 되고요. 예,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네, 스위치 이제 자, 대역폭 감소가 이제 단말기 수에 따른 대역폭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랜이 제공하는 대역폭을 단말기에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 여기서 나오는 스위칭 허브가 있죠. 네, 이 개념하고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리피터. 자, 리피터는 어떠세요? 네. 신호를 이제 재증폭시켜서 재전송해주는 장비다라는 거죠. 자, A라는 지점에서 내가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 신호가 끝까지 가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들 때가 있겠네요. 이 지점에서 다시 신호를 이렇게 올려주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멀리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자, 이게 과연 내가 한번 신호를 보냈을 때 몇 메타를 갈 것이냐, 그것도 다 있는 거죠. 전송 매체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메타마다 리피터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신호를 증폭시켜서 재생해주는 장비 리피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라우터가 있습니다. 자, 라우터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최적의 경로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최적. 네, 어디로 가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나요? 길찾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네, 그래서 랜의 특징적인 기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브릿지라는 게 있고요. 네,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줘야지 돼요. 네. 자, 일단은 얘는 동종의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컴퓨터들을 짠짠짠 어디다 연결했죠? 그죠? 허브에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건 1층 컴퓨터. 2층에도 허브가 있겠죠? 허브가 있어서 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을 이쪽 허브에 다 연결을 했어요. 2층 컴퓨터. 그러면 이 허브도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때 연결한 걸 뭐라 그래요? 브릿지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바깥에 있는 인터넷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브릿지 여기를 중심으로 얘네들끼리는 이 허브를 연결한다 그죠? 그럼 이쪽의 프로토콜과 이쪽의 프로토콜은 내부적인 프로토콜이잖아요. 그 프로토콜이 어때요? 같겠죠. 그래서 동종의 프로토콜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이 인터넷 세상의 프로토콜과 내가 기업 내부에서 쓰는 프로토콜의 종류는 같나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드디어 바깥의 세상을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출입문을 열고 바깥의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는 문, 관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되겠나요?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신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